안녕하세요. 천리중학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수업 잘 들었나요? 이번 시간 수업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습지 30쪽 한번 펼쳐보세요. 학습지 30쪽에 보면 제일 바로 위에 네모칸이 있어요. 네모칸에다가 우리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이 쓴 문항에 답만 한번 써보세요. 1번, 내 키는 얼마다, 내 몸무게는 얼마다, 내 키의 적절한 무게는 이 정도인 것 같다, 현재 나의 몸 상태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지금 빨리 영상을 정지해놓고 한번 다시 플레이해 보도록 합니다. 자, 다 썼나요? 오늘 선생님이 갑자기 여러분들의 키와 몸무게를 물어본 것은 오늘 배울 내용과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에 비만 배웠지 않나요? 바로 비만이 아닌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 거울에 보면 여기에 그림에 있는 여자분이 거울에 있는 그림을 보며 굉장히 어색해하고 난감해하고 있죠. 왜? 현재 몸무게보다 훨씬 더 뚱뚱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거울에서도 똑같죠.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 내 현실 모습보다 훨씬 더 뚱뚱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배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바비 인형 몸매, 또 여기 캡틴 아메리카 몸매, 누구나 되고 싶은 꿈의 몸매겠죠. 하지만 모두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섭식장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년 전 오마이걸의 멤버 중 디니라는 멤버가 거식증으로 활동을 중단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59cm의 이 멤버는 정상적인 체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통하다라는 악플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지니는 40kg 초반대까지 떨어지고 결국 38kg까지 몸무게가 빠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길래 이렇게까지 살이 빠질까? 자, 우리 사회는 외모 지상주의 압력 때문에 극단적인 다이어트에 집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연예인이니까 더 그런 일이 있었겠죠? 학습지 30쪽에 1번입니다. 자, 섭식장애라고 하는 건데요. 자, 섭식장애란 무엇일까? 음식 섭취를 극단적으로 거부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지나치게 많은 양을 섭취하는 등 음식 섭취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우리가 섭식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먹는, 섭취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섭식장애를 겪게 될까? 체중의 증가나 비만에 대해서 너무 강박적일 만큼 걱정을 하거나 또는 왜곡된 신체상 무조건 뼈 보일 정도로 말라야 예쁜 거지 라고 생각한다거나 스스로 음식 섭취를 조절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 또 자신의 체중이 조금 빠지고 조금 날씬해지면 나를 스스로를 좋게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찌면 난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쉽게 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섭식장애를 더 쉽게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구글에다가 섭식장애를 검색했더니 대부분의 그림이 여성이에요. 실제로도 그럴까요? 섭식장애로 진료를 받는 사람들의 통계를 봤더니 실제로 83%에 가까운 여성들이 진료를 많이 받게 됩니다. 특히 20대와 30대, 10대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여학생 중에서 5% 정도만 과체중인데도 실제로 스스로를 뚱뚱해요, 저 좀 뚱뚱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5%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신체, 현실과 이상이 너무 괴리감이 크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그런 비만율이 어떨까? 뉴질랜드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 여학생의 비율이 34%의 과체중, 비만으로 똑같고요. 오히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들의 비만율이 36%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남학생들의 비만율은 26%, 여학생들의 비만율은 14%. 여학생들이 훨씬 더 덜 비만하니까 건강하네. 이게 아니라 여학생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살쪄도 점심 급식을 안 먹는다든지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이런 외모 지상주의에 훨씬 더 압박을 많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성장장애나 골다공증, 근육량 감소, 학업장애, 식이장애, 생리불순, 무기력감 등과 같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섭식장애는 총 두 가지로 나눠볼 건데요. 거식증과 폭식증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학습지 30쪽에 2번 필기하세요. 거식증이란 막을 거자예요.
섭취하는 것을 밥을 막는다라는 거죠. 쓰세요. 체중 증가를 두려워하면서 먹는 것을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증상이에요. 근데 나 오늘 배 별로 안 고파, 안 먹을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막 쓰러지고 몸이 아프고 이제는 먹어야 하는데 먹고는 싶은데 먹는다는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나고 토할 것 같고 먹은 음식을 다 토하게 되고 음식이 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제는 신체적인 증상까지 나타나는 걸 거식증이라고 합니다. 부작용엔 어떤 것이 있겠어요? 당연히 체중 증가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나 급격한 체중 감소, 영양 실조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은 무월경, 없을 무자조 생리가 몇 달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몸에 영양분이 없으니까 생리 현상조차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이런 증상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식증 환자가 많은 프랑스, 패션으로 유명한 프랑스에서는 오히려 이제 너무 마른 모델들이 젊은 청소년들에게 이런 게 예쁜 거야 라고 압박감을 준다라고 해서 마른 모델을 퇴출하고자 하는 문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프랑스 모델이었던 이사벨 카로,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너무 말랐죠. 이 모델도 거식증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거식증으로 인해서 매년 사망하는 환자들,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발가벗고 모델 활동을 했겠어요? 여러분들, 마른 모델이라고 해서 예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안 먹고 먹는 걸 거부하다 보면 나처럼 될지도 몰라요 라고 생각하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이런 모델 사진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거식증 분위기를 조장하는 사람이나 업체에게는 8,900만 원의 벌금이나 최대 6개월형의 징역형, 감옥에 가게 되는 굉장히 극심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다음에 이어지는 영상 2가지를 보여줄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거식증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 라는 걸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음식을 못 먹게 되는 거식증에 걸려 몸무게가 20kg 미만으로 빠진 미국 여성이 거식증의 위험을 경고하고 도움을 호소하는 동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키 173cm에 몸무게 57kg이었던 여배우 출신 레이첼은 10년 전 다이어트를 하다 거식증에 걸렸고 최근 상태가 악화되면서 몸무게가 18kg까지 줄었습니다. 동영상을 공개한 뒤 치료에 필요한 기금 모금에 성공했고 콜로라도주에 있는 전문 병원이 돕겠다고 나섰지만 아직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돼 치료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 봤죠? 그러면 이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상으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미국에선 거식증에 걸려 몸무게가 18kg밖에 되지 않는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재활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삶을 찾게 됐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단역 배우였던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여성 파로크. 37살 파로크는 지난 5월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Hi, my name's Rachel. I need your help. I'm suffering from an eating disorder. 키 173cm에 몸무게는 18kg. 57kg이던 몸이 식사를 하지 못하는 거식증에 걸리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10년 전 마른 몸매를 갖고 싶어 시작한 다이어트가 화근이었습니다. 병원들도 치료를 포기할 만큼 파로크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I need your help. We need your help. 죽음 직전까지 몰리자 파로크는 공개적으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고 네티즌들은 20만 달러, 우리 돈 2억 3천만 원 정도의 성금을 모아줬습니다. 5달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은 파로크는 예전의 모습을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I was finally treated with respect and I didn't know that I deserved it. 아직 홀로 걷지 못해 남편의 부축을 받아야 하지만 파로크는 거식증을 예방하고 환자들을 돕는 사회운동가로 나섰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자, 영상 잘 봤나요? 그러면 거식증에 반대되는 단어 바로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폭식증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학생 피자, 치킨, 빵, 콜라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표정은 어때 보여요? 굉장히 눈치 보고 기분 좋아 보이지 않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폭식증이란 학습지 30쪽 2번 필기하세요. 자, 폭식증.
사나울 폭이에요. 음식을 사납게 먹는다라는 거죠. 짧은 시간 내에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걸 우리가 폭식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 이러면 먹는 것으로 해소한다는 거예요. 주로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 서툴거나 습관적으로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폭식증, 선생님 저 많이 먹는데 저도 폭식증인가요? 이게 아니라 폭식증이라고 하면 억지로 토하거나 약을 먹어서 설사를 유발하는 등 이런 행위가 이어질 때 우리가 폭식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폭식증 환자들의 부작용, 위가 확장되거나 식도나 치아가 손상돼요. 왜겠어요? 일부러 토하려고 손가락으로 목젖을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위산이 역류하면서 강한 산성에 손톱이 다치기도 하고 식도가 녹아서 피가 나기도 하고 치아가 부식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토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입에서 씹으면서 소화 흡수는 되고 있기 때문에 체중은 또 증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만큼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폭식증들 굉장히 위험한데, 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먹는 만큼 늘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일본의 대식가, 많이 먹는 사람의 위장, 먹기 전에 위, 먹은 후에 위, 엄청나게 늘어난 거 보이죠? 그래서 이 위가 이만큼이나 탄력성이 뛰어나요. 하지만 이게 매번 몇 끼니 이렇게 먹었다, 줄어들었다, 늘렸다, 줄어들었다 하면 당연히 위장에도 좋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먹방 크리에이터의 위에 사진을 찍어 봤더니 초밥을 먹기 전의 상태, 초밥을 먹은 후에 위가 늘어난 상태, 장난 아니죠. 자, 이렇게 선생님 그럼 먹었다가 줄어들고 이러면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로 과하게 음식물을 섭취해서 다른 장기들을 압박하기 때문에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양을 먹어서 사망한 경우도 뉴스사라에서 스님이 찾아볼 수 있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폭식증과 거식증은 동시에 있는 경우가 흔하대요. 옛날에 아이유가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거식증을 고백했어요. 근데 토할 정도로 먹었대요. 거식증은 못 먹는 건데 토한다? 선생님 이거 두 개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이건 반복되는 거죠. 스트레스, 우울, 죄책감에 살찌니까 이제 며칠을 굶어요. 그러다가 자제력을 잃고 폭식을 하죠. 그러면 후회해. 그래서 구토하거나 약물을 먹어서 속에 있던 거를 비워내요. 그럼 또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 또 스트레스 2, 3일 굶고 또 폭식하고 또 토하고, 이게 여러 번 반복된다는 거죠. 그 사이에서 나를 스스로를 조절하거나 제어하는 능력은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심각하면 위를 절제를 해서 위의 양 크기 자체를 줄이는 거죠. 그러면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식습관 자체를 새로 이렇게 조절하게 되는, 이런 섭식장애도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병원의 진료를 통해서 꼭 이런 것들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습지 30쪽의 아래 빈칸에 이렇게 써보세요. 타인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가짐과 건강한 식사 습관 및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가 여러분들의 건강한 신체 형태를 만들어줄 거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퀴즈예요. 극단적으로 음식을 거부하는 증상을 1번, 2번, 3번, 4번 중에 몇 번일까요? 그렇죠. 답은 3번 거식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밥 먹을 때도 어느 정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끔 제어해가면서 꼭꼭 씹어서 밥 먹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